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저는 36살 서윤입니다. 혹시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라고 답하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생 힘들게 일해서 은퇴를 앞두고 겨우 모아둔 목돈을 사기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 사기 사건을 전담해 오신 베테랑 퇴직 경찰관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분을 박 형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 박 형사님께서는 특히 요즘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그 방식이 매우 교묘해져 중장년층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열에 9은 당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누구든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집에 소중한 저축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보시고 우리 가족 중 가장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우리가 흔히 듣던 사기 수법들은 주로 길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일부러 당신 앞에서 돈을 떨어뜨리고 당신이 줍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공범이 나타나 정보를 나누자고 접근한 뒤 온갖 수법으로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시기였죠. 이런 낡은 수법들은 이제 다들 익숙해져서 많이들 경계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기꾼들의 수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출할 때 주머니에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카드나 휴대폰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 식사를 합니다. 우리의 월급이나 연금 같은 대부분의 자산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더 이상 현금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 사기꾼들도 목표를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현금이 아닌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내가 은행카드와 통장을 잘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도 누구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데 내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 인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계좌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지 하고 말이죠. 우리도 이 원리를 알고 당연히 사기꾼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평범한 수법이 아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얼마 전 한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단란하게 식사를 하며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언니의 휴대폰에서 띠링 하는 알림음이 울리며 방 안의 평온을 깼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더니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있던 가족들이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휴대폰 화면에는 은행 이체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된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행운에 큰언니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성의 매우 다급하고 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어요. 이 돈은 제 친구 가족 중에 아파서 입원한 분이 계셔서 급한 수술비로 보내주려던 돈이었어요. 지금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제가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선생님께 보냈네요. 제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바로 돈을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우리는 대부분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이렇게 다급하고 애처롭게 도움을 요청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서 500만 원을 돌려줘야 되겠다일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요. 돈을 받고 전화를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벌어져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로 별 생각 없이 바로 돈을 이체했을 겁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사기꾼의 덫에 성공적으로 걸려든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내 계좌에 500만 원이 먼저 들어왔고 그 후에 내가 500만 원을 돌려준 것뿐인데 오고 간 과정에서 내 손해는 없지 않나. 그런데 왜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걸까? 박 형사님은 바로 이 부분이 전체 사기극의 가장 핵심적인 골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침착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돈을 보내려면 우리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도 상대방의 계좌와 예금주 이름을 알아야 하죠. 혹시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우리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우리 명의로 온라인 소액대출을 신청합니다. 이런 대부업체들은 심사가 그리 엄격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은 곧바로 우리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받은 500만 원은 차고 송금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인 것입니다. 당신이 소위 다급한 여성에게 돈을 돌려줄 때 실제로는 당신의 돈을 사기꾼에게 송금한 셈이 됩니다. 더 최악인 것은 500만 원의 대출은 당신의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 대출금의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아나가야 합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 사기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500만 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빚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사기극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사기꾼들은 디테일에도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마치 공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체 확인증 스크린샷을 만들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단순한 송금 실수로 믿고 경계심을 풀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심지어 어떤 사기꾼들은 은행 고객센터 직원이나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며 매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당신과 소통함으로써 사기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 형사님은 우리의 피땀 흘려번 돈을 지키기 위해 다음의 중요한 단계들을 꼭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아무리 애처롭고 다급하게 말하더라도 절대 서둘러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급해지면 판단력을 잃기 쉽고 사기꾼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둘째,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가까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이체 거래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송금인의 계좌 정보, 이 돈이 어느 회사에서 온 것인지, 개인에게서 온 것인지 이체 시 남긴 메모 내용 등입니다. 은행은 우리의 돈의 실제 출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전문적인 시스템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절대 전화상으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모든 정보는 은행을 통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만약 확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거나 여전히 불안하다면 즉시 경찰 1층비에 신고하거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경찰은 전문적인 수사 방법과 풍부한 사기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사 과정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우리가 더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이체 알림 문자 메시지,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기록, 모든 대화 내역 등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종 통장 사기에 맞서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낯선 사람의 어떤 말이나 송금 요청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금전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을 노리는 이런 유형의 사기 외에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유형의 사기는 바로 모바일 결제 사기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휴대폰 하나만 손에 있으면 세상 모든 일이 막힘없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결제는 우리 삶에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쇼핑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 휴대폰만 가볍게 흔들면 쉽게 결제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의 휴대폰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전자지갑과도 같습니다. 일단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길을 걷거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에 매우 유혹적인 내용의 낯선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당첨을 축하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수령하세요. 또는 고객님의 휴대폰 요금에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통화 정지를 피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혹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아주 매력적인 광고 팝업 창이 뜨면서 클릭하면 고액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평범해 보이는 문자 메시지와 링크들은 사실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설치한 덫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심코 그것들을 클릭하면 당신의 휴대폰에는 트로이 목마라고 불리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휴대폰은 즉시 사기꾼에게 원격으로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카페, 도서관, 기차역, 공항 등 공공장소에 있을 때 무료 와이파이 신호가 보이면 즉시 연결하고 싶어집니다. 무료 네트워크는 통신 데이터 요금을 아껴주니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무료 와이파이 중 상당수는 범죄자들이 설치한 피싱 와이파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당신의 휴대폰은 해커에게 완전히 노출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휴대폰에서 전송되는 다양한 정보, 즉 결제 계정 정보,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쉽게 훔쳐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로이 목마와 피싱 와이파이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우리의 정보를 훔쳐내고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트로이 목마가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트로이 목마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시스템에 조용히 설치됩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스파이처럼 당신의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종류의 정보를 조용히 수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당신의 키보드 입력을 기록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같은 결제 계정 로그인 정보를 탈취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를 얻으면 사기꾼은 쉽게 당신의 결제 계정에 로그인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피싱 와이파이 사기의 경우 해커는 당신이 인터넷에 연결된 후 당신의 온라인 활동을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 가로챕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모바일 결제를 사용할 때 당신의 결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결제 플랫폼으로 전송되어 인증 및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피싱 와이파이를 이용해 이 정보를 훔쳐낸 다음 당신의 결제 요청을 위조하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범죄 활동은 보통 매우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계좌에 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사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심리적인 트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은행 고객센터 직원, 결제 플랫폼 고객 서비스 담당자 등을 사칭하여 계정 보안에 위험이 있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와 같은 이유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특정 링크를 클릭하거나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순간 그것은 마치 금고 열쇠를 사기꾼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만연한 모바일 결제 사기에 대해 우리는 속수무책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박 형사님은 몇 가지 효과적인 예방 방법을 숙지하기만 하면 사기당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낯선 문자 메시지나 웹사이트는 절대 클릭하지 않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유혹적이거나 긴급하더라도 우리는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고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해당 회사나 기관의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메시지에 제공된 연락처로 전화하지 마세요. 둘째, 휴대폰에 사이버캅과 같은 경찰청 공식 사기 방지 앱이나 후스콜처럼 낯선 전화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진 앱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사기 경고,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조회 신고 및 디귿 제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실시간으로 우리 휴대폰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이 앱들은 마치 우리 휴대폰의 경호원과도 같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낯선 와이파이에 함부로 연결하지 마세요. 만약 외부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면 가게 벽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명확한 표시가 있는 공식 와이파이를 선택하도록 노력하세요. 연결하기 전에 직원에게 네트워크 이름과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결제나 온라인 뱅킹과 같은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가급적 공용 와이파이 사용을 피하고 자신의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휴대폰의 바이러스 및 보안 검사를 하는 습관을 들여 휴대폰 내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때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결제 비밀번호, 신용카드, 보안코드, 휴대폰, 인증번호 등은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들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결제 도구를 사용할 때는 지문인식,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 기능을 활성화하여 계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바일 결제는 편리하지만 보안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의식을 높여 악의적인 사람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기와의 전쟁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주요 대상입니다. 우리 세대는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온갖 풍파를 겪어왔지만 휴대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는 상대적으로 낯설 수 있습니다. 마치 기술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느리게 걷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는 더 많은 잠재적 위험에 직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복잡한 휴대폰 조작에 능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복잡한 앱과 온라인 정보 앞에서 우리는 다소 벅참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에게는 쉬운 모바일 결제 조작이 우리에게는 넘기 힘든 문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안전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모바일 결제 시 다양한 보안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예방의식은 때때로 다소 약합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진심으로 대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적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많은 새로운 사기 수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사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아는 것이 적고 충분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만약 충분히 경계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사기 수법 앞에서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은 비교적 좁고 정보의 출처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는 주로 텔레비전이나 친척 친구들과의 교류에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새로운 온라인 사기 정보를 제때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사기에 직면했을 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종종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의 재산 안전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박 형사님은 특별히 몇 가지 맞춤형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그는 불필요하다면 주거래 예금 계좌를 어떠한 모바일 결제 소프트웨어와도 연동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모바일 결제 도난의 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 결제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많은 결제 플랫폼에서 현재 제공하는 가족카드나 용돈 충전 기능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부모님을 위해 가족카드를 개설하고 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소비할 때 결제 금액은 자녀들의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결제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주거래 예금 계좌의 자금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떠한 비정상적인 이체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전화 등이 있을 때 먼저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직접 은행에 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휴대폰과 인터넷에 더 익숙하여 우리가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당황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 또한 전문적인 금융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로서 우리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부모님 및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최신 사기 사례와 예방 지식을 공유하여 그들이 흔한 사기 수법과 예방 조치를 이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나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사기 예방 홍보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여 그들의 인식과 식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전히 어르신들이 자녀들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사기 방지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배울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앱들은 휴대폰의 사기 위험을 제때 감지하고 우리에게 조기 경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그것들이 사기 예방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모든 어르신 친구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사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우리의 노년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바일 결제가 매우 보편화되었지만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일부 작은 가게에서 소비할 때는 여전히 현금을 사용합니다. 특히 5만원권이나 1만원권 같은 고액권의 진위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대한민국 원화의 진위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촉감으로 확인하기입니다. 지폐를 받으면 먼저 손으로 진짜 지폐 한 면의 인물, 초상, 신사임당, 세종대왕이나 한국은행이라는 글자, 그리고 액면 숫자를 만져보세요. 이 부분들은 특수한 오목판 인쇄 기술로 인쇄되어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매우 뚜렷한 볼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과 획의 굴곡이 명확하며 결코 매끄럽고 평평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부분들이 일반 종이처럼 매끄럽게 느껴진다면 위조 지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빛에 비춰 확인하기입니다. 지폐를 불빛이나 햇빛에 비추어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진짜 지폐의 왼쪽 빈 공간에는 인물 초상과 액면 숫자가 숨겨진 그림, 숨은 그림으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숨은 그림들은 표면에 인쇄된 것이 아니라 지폐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 양쪽에서 모두 선명하게 보입니다. 동시에 지폐 중앙 왼쪽에는 부분 노출 은선이라는 특수 필름 띠가 있습니다. 빛에 비춰보면 이 선이 끊어지지 않고 완전한 하나의 선으로 보이며 그 안에 작은 글씨로 한국은행, 뱅크 오브 코리아와 액면 숫자가 보입니다. 위조 지폐의 숨은 그림은 보통 흐릿하고 은선 위의 숫자도 명확하지 않거나 마치 스티커를 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울여서 확인하기입니다. 5만원권 앞면 오른쪽 아래에는 홀로그램 띠가 있습니다. 지폐를 손에 들고 천천히 기울여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무늬 그리고 숫자 5천천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또한 뒷면의 숫자 5천천은 특수 잉크로 인쇄되어 있어 기울이면 색상이 자홍색에서 녹색으로 또는 녹색에서 자홍색으로 변합니다. 색상 변화가 매우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위조 지폐의 이 부분은 색이 변하지 않거나 변화가 매우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매우 실용적인 사기 및 위조 방지 지식입니다. 모두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이 시대에 우리 각자는 사기 예방 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기 방지 지식을 이해하고 예방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소중한 친척이나 친구가 사기를 피하고 그들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식과 행동으로 무장하여 사기꾼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힘들게 일궈온 행복한 삶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